산악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 당수가 코비드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다 현명한 국경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당 대회에서 시모 당수는 국경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내일 당장 국경을 개방하자는 의도는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모 당수는 현명한 국경 개방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광고에 불만을 표하며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 국내 상황에서 과정된 행동을 취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코비드19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위해 비용 문제와 입국자 수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민간 부분의 전문가들과 관계기관들과의 공개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GPS 시스템 등 첨단 과학 장비들을 이용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간 부분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키위들이 늘어 이들을 격리할 숙소가 부족한 실정인 가운데 최신 자료에 따르면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뉴질랜드 출입국 및 국제항공 여행객 자료를 관리하는 뉴질랜드 세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록다운 전인 올해 첫 2달 동안에는 입국자 수가 출국자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입국자 수는 출국자 수보다 1월에는 4만 2,100여 명이 많았고 2월에는 4만 3,800여 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3월 중순 록다운 레벨 4가 시행되고 뉴질랜드 출입국 수가 감소하면서 출국자 수가 입국자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3월 입국자 수는 30만 9,800여 명이었으며 출국자 수는 37만 2,900여 명으로 출국자 수가 입국자 수보다 6만 3천여 명 정도 많았습니다. 코비드19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국은 공식적으로 금지됐습니다. 6월 뉴질랜드 입국자는 9,162명이었으며 출국자는 14,862명으로 출국자가 입국자보다 5,700여 명 정도 많았습니다. 다만 여행자 유형별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의 뉴질랜드 국적자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경이 봉쇄된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편을 찾지 못해 뉴질랜드에 발이 묶여있던 관광객들이 4월 말 이후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말 출국자들은 외국인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5월과 6월 출국자들은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워크비자 소비자 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보이며 개인 사정으로 다른 나라로 출국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노인들의 압력단체인 그레이 파워는 격리시설을 이탈한 몇몇 사람들의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에 분노를 표하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4명의 이탈자 사고가 이어지면서 그레이 파워의 맥 웰치 대표는 뉴질랜드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려는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한 행동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은 생명을 경시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한 노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웰치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희생을 통해 뉴질랜드가 만들어 놓은 바이러스가 없는 나라를 몇몇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은 가볍다고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강제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비드19 보건대응법에서는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호주인들에게 격리와 검역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뉴질랜드도 귀국하는 키위들에 대해 무료 검역 격리 시설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다음 주부터 해외 입국자들에게 강제적으로 격리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3,0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귀국하는 키위들의 검역 격리 비용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100만 달러가 쓰였습니다. 격리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메건 우주주택부 장관은
지난달 말 호텔 비용을 입국자들과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고만 밝혔으며 그 후에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동전에 대한 수요가 디지털 결제 기술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동전 유통이 사라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시간 문제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특히 코비드19로 인해 소매업장에서의 실제적인 구매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결제 방식만 허용되면서 올해 동전 발행의 수요가 없다고 조폐를 담당하고 있는 로열 호주민트는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오클랜드의 화폐 수집 모임의 앤드류 클리포드 대표는 아직까지는 동전의 수요가 남아있으며 은행에서도 과거에 청구하던 현금 취급 비용도 폐지하면서 동전 사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33년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많은 인기를 끌었던 동전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의 인플레이션으로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사용되지 않을 운명이 될 것으로 클리포드 대표는 전했습니다. 그는 당장 동전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인플레이션과 컨택트레스 결제와 온라인 등으로 10센트, 20센트, 50센트들은 10년 이내에 1달러와 2달러는 20-30년 내에 사용자가 거의 없어지면서 같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전 수집가들은 자손들을 위해 동전이 사라질 때까지 수집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4건의 교통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말보로와 YP, 오타고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토요일에는 로토루아 호수에 빠진 차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희생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타고 대학교의 한 연구진은 올해 교통사고로 희생된 수가 적은 것은 단순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록다운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도로시설의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9원 8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7원 7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1원 95전입니다.